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예제 1번 풀이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제3항이 -5, 제10항이 16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일단 일반항 AN이 어떻게 됐었는지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N은 A 플러스, 그쵸? 첫째 항 플러스 뭐였죠? 그렇죠. n-1 D라고 쓸 수 있었죠. 그럼 요걸 활용해서 세 번째 항이 -5임을 표현해 보면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값이 -5라고 하였는데 위의 정보를 사용해 보면 얘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 D가 몇 번 더해졌겠다? 그렇죠. 2번 더해졌다. 이렇게 A 플러스 2D로 표현할 수 있겠고 자, 10항이 제 10항이 16이라고 하였는데 얘는 첫째 항 더하기 그죠? 공차 D를 몇 번 더했을까요? 그렇죠. 9번. 9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해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여 A하고 D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위의 식을 우리가 1번, 아래 식을 2번이라고 한다면 연립할 때 한 문자가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2-1을 계산해 보면 A에서 A를 빼니까 그쵸 사라질 것이고 9D에서 2D를 빼니까 그 값이 7D가 되겠다. 그리고 16에서 -5를 빼주니까 16 마이너스 이렇게 -5 그 값이 바로 21이 되겠죠. 7D가 21이므로 우리 D의 값은 얼마다? 그쵸? 7, 3에 21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해서 이 3이라는 D의 값을 다시 1번식이든 2번식이든 그 값을 대입하여 A 값을 구해주면 돼요. 선생님은 1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을 해보면 -5는 A 더하기 2D인데 D에 3을 넣어주니까 3이 6 이렇게. 따라서 그 A 값은 6을 이항시켜서 -11임을 알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성할 때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첫째 항과 공차. 이 두 가지 정보가 나왔으니까 오늘 배운 일반항의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11 플러스 3n-3 이렇게 3n-14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일반항이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유사하게 문제를 역시 해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개념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건 바로 등차 중항이라는 건데 여기 중항, 중자 보이죠? 중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가운데 중자.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항이 필요한데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라면 요 가운데 있는 B 있죠? 이 B를 우리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근데 어떠한 성질이 성립하냐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죠. 그 일정한 차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공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공차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했냐면 뒤에서 앞에 것을 빼는 걸로 계산한다 했어요. 즉 B-A나 C-B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공차가 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요거 -B 이항시켜주고 -A를 이항시켜주면 이 B는 A 플러스 C라는 요 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해서 요 계산식을 외우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양변을 2로 나눈 즉 요 형태 B는 2분의 A 플러스 C이다. 요 형태 두 가지 다 사실은 알아두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보기 한번 봅시다. 세수 65, x 55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 x 값은 어떻게 구하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x는 양옆에 있는 수의 합을 얼마로 나눈다? 그렇죠. 2로 나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120 나누기 2가 되므로 그 값이 6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해서 문제 5번과 문제 6번은 이 내용 활용해서 내일 학교에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